이것도 이런 건 특허를 내주면 안 되죠. 가짜 데이터를 제공하던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겨우 나온 걸 제시를 하면서 바꿀 순 없는 거예요. 사실 구독 누르셨죠? 안 눌렀다고? 8월에 파우더 형태의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. 고운 모룡토 재질도 아니야. 더 삐쭉삐쭉한 재질들이에요. 이런 것들을 갈아서 만든 것을 엔진오일 첨가제도 넣어서 판매한 거야. 분석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. 결과가 나왔나요? 결과 나왔어요. 내가 7월 달에 그거를 증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시작을 했었어요. 타이밍이 맞아서 주제가 나오더라고.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를 실험실 장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. 나노 파우더 형태의 첨가제들은 부유가 잘 안 됩니다. 첫 번째, 분산이 잘 되는지를 한번 본 거고, 또 하나는 가라앉으면 오일 썸프라 그래서 오일이 모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버린단 말이에요.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걸 집어넣어.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파우더 형태의 첨가제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슬러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가 세운 거예요. 첫 번째 이제 분산 테스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. 이 제품에 설명된 걸 보니까 6리터 이하의 엔진 오일에는 80ml만 쓰면 된다고 써 있어요. 굉장히 작은 양이야. 4리터 들어가는 엔진을 가정하에 80ml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2%가 돼요. 2%. 테스트 샘플은 첫 번째, 아무것도 없는 기유에다가 첨가제를 2% 딱 넣었어요. 또 하나는 응축된 거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서 20%를 넣어봤어요. 20%. 10배를 더 넣은 거죠. 분산 테스트를 하나 했습니다. 제조해서 하나는 한 달 놔둔 거와 한 달 후에 다시 제조한 거예요. 그러면 한 달 놔둔 거는 가라앉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타라는 글씨가 가라앉은 거는 선명히 나와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리게 나옵니다. 바로 만들어진 것. 이 사진을 보면 요게 만들어진 5일 만에 다시 측정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여기 파우더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.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. 자,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첨가제의 원액과 이거를 기유에다가 2% 섞었을 때의 테스트예요. 그래서 첨가제를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나는가를 본 게 인도 좀 늘어나고요.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 양이 너무 비비해요. 이게 엔진 오일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오차 범위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4리터 엔진 오일에 80ml 정도 넣는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아요. 리스타 S1도 뭐 500ml를 넣잖아요. 이 정도 농축된 것들을 넣어야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지 80ml면 진짜 이만큼이거든. 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. 7일 후에 재측정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아까 5일 지났으면 뿌였던 게 가라앉았잖아요. 그거는 파우더 형태는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. 그 위에 부분을 떠갖고 측정을 해봤더니 성분이 변하지는 않았어요. 액체 상태에 들어있는 첨가제 물질들이 그대로 있다. 파우더 형태만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. 그 다음 장이 20% 농축액입니다.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축됐을 때에 분산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본 거예요. 8월 22일 날 제조를 하고 3일부터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. 지금이 10월 14일이니까 이거 어저께 다시 한번 찍은 거거든요. 완전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. 여기서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는 분산이 잘 안 된다. 파우더의 효과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, 또 하나는 너무 작은 용량이라서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다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슬러지가 발생하느냐의 테스트. RPBOT를 활용한 슬러지 테스트인데 테스트의 조건을 150도에서 산소를 90psi, 물도 2% 넣었어요. 가혹 조건 만들려고. 하나는 그냥 엔진오일만 넣고 하나는 엔진오일 플러스 20%의 첨가제를 넣어서 4일 동안 테스트했어요. 4시간, 6시간, 6시간, 7시간 이렇게 돌렸고요. 둘째 날부터 점점 변해가는 모습입니다. 나노 분말을 안 넣은 것이 막 찌꺼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위에 부분도 막 찌꺼기가 밑에 있어요.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울여서 사진을 찍어봤어요. 그럼 옆에 여기 지금 갈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뿌옇게. 그러면은 이게 끈적끈적하게 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밑에는 조금 맑은 상태로 안 붙어 있죠. 요거를 점도를 측정을 했더니 나노 분말을 넣은 물질은 40도 점도가 47에서 시작하고 안 넣은 애들은 45에서 시작했어요.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죠. 근데 요거를 23시간 테스트한 후에 다시 점도를 쟀더니 첫 번째 거는 36이 나왔어요. 나노 분말을 안 넣은 거는 29, 즉 묽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잘 견뎌서 덜 떨어진 게 아닙니까?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끈적끈적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점도가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한번 찍고 내려와서 올라간 거예요. 자, 그러면 계라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슬러지가 됐으니까. 이제 제가 내는 결론은 세라믹 형태의 이 나노 분말은 분산에 취약하다. 그럼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. 쌓이면 결국은 슬러지가 된다는 테스트에서 나왔잖아요. 슬러지가 뭐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막을 수도 있고, 슬러지가 얘네만 있는 건 아니지. 엔진에서는 열산화됐던 물질이 금속 마모분이나 이런 것이 같이 섞여 들어가잖아요. 오염된 물질들이 잔뜩 생기는 거예요. 엔진 오일이고 뭐 다 성능을 떨어뜨리는.
상황이 되는 거죠. 공신력 있는 랩에다가 맡겨갖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먼저 하긴 해요. 정말로 이론이 맞냐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마모나 마찰 이런 것들 성능을 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까지를 봐주면 너무 좋겠죠. 지금 세라믹 형태의 나노 파우더만 얘기를 했잖아요. 나노 파우더 종류 되게 많습니다. 그래핀도 있고 흑연도 쓰기도 하고요. 나노 골드, 뭐 나노 구리, 나노 알루미늄도 있고 TFE 폴리머 형태를 쓰든지 다양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이 시중 제품이 있습니다. 그 물질들을 언젠가는 내가 다 모아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나요? Right now 눌러주세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. 특허가 있네? 좋은 제품이네?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이 댓글에도 박사님 말씀이 맞다면 특허를 내준 기관, 국가도 문제가 아닌가요?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건 특허를 내주면 안 되죠. 요즘에는 변리사님들이나 특허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좀 더 까다롭게 봐주시는데, 과거에는 변리사님들이나 법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화된 분야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특허를 받으려고 제출하는 사람들이 가짜 데이터를 제공하던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겨우 나온 걸 제시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잖아요.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특허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바꿀 순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쉽지 않아요. 재판을 걸어서 이거를 인정을 받더라도 예전에 냈던 사람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,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고 재판 비용도 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 특허 하나 갖고 막 6, 7년 끌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냥 안 하는 거지.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최근에 특허를 이렇게 받은 오일들이나 첨가제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만든 거예요. 제품 고를 때 특허 기간도 좀 확인해보면 좀 도움이 그러면 되겠네요. 좋죠.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선진화돼서 그렇게 된 거고,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보면 예전에 우리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중국도 그렇고. 윤활유의 정확한 정보는 엠불진과 함께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.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오케이?